2월 8일 수요일 멤버십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장을 계속 봤거든요. 일하면서 새벽에. 어제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생겼고 오늘 빅스 만기일 날 시장이 잘 버텨주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올려주면 어제 오늘이 좀 바닥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어제 나왔고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주간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조정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버티면 말이죠. 장전에 옵션 자료 이렇게 올려드린 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옵션 개념을 좀 탑재하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고요. 바이든 정권 때 엔비디아 사서 쉽게 2, 3년 존버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들 그런 장은 이제 좀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어도 트럼프 때는 주식들이 뭐 오른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 잡기 위해선 옵션을 알아야 할 수밖에 없는 장이 돼버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길게 아무 생각 없이 존버할 거면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요. 덜 물리고 올라갈 위치를 빠르게 잡고 그러기 위해서는 옵션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개념을 익히는데 1년 넘게 걸렸습니다. 제가 옵션 매일 올려드리면 한 번씩 보면서 익히는데 1년 정도 걸리니까요. 여러분들도 서서히 익혀서 앞으로 투자 인생에 있어서 미장을 하는 데 있어서 옵션을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다.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훨씬 낫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마 이걸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실 분들이 많을 거긴 한데 이 아래 1일 옵션 그러니까 0DDT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1일 옵션이 없을 때는 완전히 그냥 음의 감마역에 잠겨있다. QQQ나 S&P가 불안정하고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이번 주 옵션 만기일까지는 그럴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 심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1일 옵션을 더해주면 6800이 지지라인이 생기고 6880 여기가 이제 또 저항이 되는 뭐 그 정도를 보는 거고 1일 옵션이 더해지니까 안정적인 것처럼 보인다. 이 시장이 1일 옵션에 휘둘리고 있고 크게 찢어진 상처를 안창고 정도로 붙여놓은 위태로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게 올라갈 힘은 없지만 하방만 1일 옵션으로 막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게 6800이고 6800이 뚫리면 6700, 6650까지 그냥 밀리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 6800, QQQ는 600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제가 강조를 드렸던 거고 오늘도 같습니다. 옵션상 6800만 보시면 돼요. 종가로 6800 뚫리면 아래로 미친 듯이 내려가는 장세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 신기한 점은 종목들이 7% 이상 대거 빠진 종목들이 많았는데 이럴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항상 지수가 20%에서 30% 폭락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분산도에서도 얘기했지만 팔란티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단체로 얻어맞았죠. 지수가 폭락했을 때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 지금 지수는 잘 버티고 있고 섹터별로 폭락하고 어느 섹터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원래였으면 지수가 밑으로 내려가 있었어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콜레이쇼라고 합니다. 풋과 콜 비율. 지금 제가 생각해도 풋옵션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개나 소나 풋옵션을 치고 있다는 거고 누군가가 더 비싼 값으로 풋옵션을 계속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고점에서 풋옵션을 더 사줘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구조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시장의 바닥이었을 때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푸콜레이쇼로 봐도 바닥이어야 하는데 지수는 꿈쩍도 안 하고 2% 3% 정도 위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푸콜레이쇼랑 빅스는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푸콜레이쇼를 또 빅스가 못 따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빅스가 생각보다 억눌려 있고 제 생각에도 빅스가 지금은 25, 30은 한번 찍고 내려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수도 빠지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지금 꽤 폭락해서 6,500 이런 데 한번 찍고 올라왔어야 되고 빅스도 막 25, 30 찍었어야 되는데 잘 버티고 있다. 그리고 폭락한 종목들만 폭락을 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일 옵션이 받쳐주면서 지수는 안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순환매가 돌아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고 이게 비정상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서 버티고 지수가 또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게 또 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기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자료에서 계속 걱정하는 건 분산도나 이 자료들에서 걱정하는 건 개별 종목들의 하락이 지수로 전염이 된다. 그리고 억눌려있던 픽스가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지수가 뒤늦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6800 뚫리면 조심해라.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고 저도 이번 주에는 6800 뚫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여전히 그렇게 보는 거고요. 오늘은 빅스 만기일이기 때문에 빅스를 잘 봐줘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좀 넘어가면 빅스가 위협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지금 20 부근에 머물고 있는 건 20 콜옵션 때문에 그렇고요. 25의 콜옵션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옵션 시장에서는 콜옵션이 가장 많은 쪽으로 이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옵션의 성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옵션 성질을 이해한다면 오늘 만기일에 25 쪽으로 이끌려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5 쪽으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지 꼭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팔아치운 상황에서 만약에 25 쪽으로 이끌려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6,800이 무너질 거고요. 6,800이 무너지면서 25 이상으로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그들이 빅스를 다시 사서 보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25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30, 35까지 올라가고 6,800 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있다. 그게 오늘 무서운 점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오늘 25 쪽으로 안 올라가고 6,800 안 무너진다 그러면 빅스는 20 이하로 내려가면서 평온함을 유지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빅스 옵션을 몰랐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빅스 옵션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늘도 조심해야 되는 날은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오늘 지수가 올라준다 그러면 빅스는 20 이하로 내려갈 거니까 장중에 25 쪽으로 만약에 이끌리고 25 이상 팍 튀고 있다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매수 타점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6,800 빅스 20, 25 QQQ 한 600 정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4월, 5월 이렇게 보면은 빅스 32, 뭐 45, 35, 80 이런 거 있거든요. 사실상 80은 말도 안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로또 성격으로 걸어놓는 겁니다. 그들은 양방으로 배팅을 하기 때문에 80까지 안 가도 해칭을 해서 그냥 똔똔으로 나오면 되는 그런 옵션일 거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35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3월 만기에 35 빅스 콜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한심한 부분이긴 한데요. 무언가 터지지 않은 트리거에 대해서 큰손들은 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 오늘 빅스 만기일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나스닥 선물 차트를 자세히 보기 전에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하락파동, 조정파동은 3개 아니면 5개다. 그 형태는 평행 추세로 나올 수도 있고 혹독한 경우 이렇게 넓어지는 다이아고널 패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모이는 다이아고널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가장 직관적인 예가 되겠고 이 패턴이 끝나고 나면 이 당시에 이게 3, 4개월 동안 짜증나는 파동이었지만 불플래그라고 하죠. 불플래그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정석적으로 우리는 5번째 파동 하단에서 사볼 수가 있는 거고 보수적인 사람은 뜯는 거 보고 리테스트 할 때 사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보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파동은 요 파동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이든 2년차 때 금리 올리면서 진짜 거지 같았던 장세, 역 같았던 장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넓어지는 패턴으로 나오고 마지막은 뭐 복합 조정일 수도 있고요. 땅바닥 패턴 이렇게 된 숄더 만들고 올라가는 패턴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5번째 파동이 이 저점을 깰 때 예상해서 매수를 해보는 방법 아니면 쌍바닥을 만드는 걸 보면서 이 매물대가 형성되는 걸 보면서 여기서 매수하는 방법 가장 보수적으로 할 사람은 여기 넘어가는 거 보고 눌러줄 때 이 추세 리테스트 하러 올 때 매수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조정 끝에는 결국 상승이 나오더라. 지금 구간이 이 구간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여기서 또 상승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또 상승이 나오게 되어 있죠. 이 당시에 이 시점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이장 어렵다라고 외쳤을 건데 지금 구간이 저는 이 구간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다행인 점은 이건 거의 대파동 규모인 거고 지금은 소파동 규모이기 때문에 이때는 연 단위로 갔던 건데 지금은 월 단위로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보는 거고요. 지금 구간을 보면 여기가 A, B, C로 보여요. A, B, C는 3, 3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3, 3, 5 ABC라고 하죠. 혹은 5, 3, 5 ABC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개로 보이기도 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A파동에서는 3개 내지 5개가 나올 수가 있고요. C파에서는 무조건 5개의 파형이 보여야 됩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C파는 임펄스로 떨어지든 이런 식으로 다이아고날 혹은 넓어지는 터미널, 좁아지는 터미널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개의 파형이 나와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이 구간이 지금 바이든 2년차 때 엮같았던 구간과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쏟으면서 조금 더 어려운 세월을 보낼지 그게 오늘 내지 이번 주 안에 결정이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 결정된다면 뭐 엔비디아 실적 안 보고도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A, B, C니까 이 C파가 5개가 오늘 다 나온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나올 건지 그거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렇게 넓어지는 패턴으로 아까와 유사하죠. 그런데다가 저는 하나, 둘, 셋 넷이고요. 5으로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보통 이 5번째 파동은 3번째 저점을 깨야 하는 게 정석이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절단난 패턴으로서 안 깰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와봐야 후행적으로 아는 건데 절단 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 C파가 5개로 나와 있나 했죠. 하나, 둘, 셋, 넷, 5 여기 C에 1이 되는 거고 C에 2가 되고 하나, 둘, 셋, 넷, 5 C에 3이 되고 이렇게 반등 파동이 C에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C에 5파도 5개로 나와야겠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도 이렇게 다이아고널 패턴이에요. 마지막 파동에서 나오는 패턴이란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5 어제 이 다이아고널을 보면서 여기서 파동이 마무리됐을 수도 있겠는데 생각을 하는 거고 여기서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쌍바닥이 보이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조정 끝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이아고널 패턴으로서 여기서 마무리되고 오늘 장에서 빅스 20 이하로 떨어지는지 보시고요. 나스닥 S&P 동시에 여기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치고 올리고 있다. 그러면 조정 금방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7150, 7200 이런 데까지 다음 달 가겠다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을 대류로 해서 올리겠다는 뜻인 거죠. 뭐 버블이고 뭐고 그런 거 없고 올리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하나, 둘, 셋, 넷, 5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 올리고 여기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오늘 급격하게 올려놓고 리테스트하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QQQ 600이 중요하겠죠. 600, 595 여기 깨지 않는 선에
선에서 600이 중요하겠죠. 뭐 여기서 매물대 만들고 올리거나 뭐 바로 올리거나 이번 주 크게 무너지지 않고 이 위로 가고 여기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이 상반기에 괜찮은 장세 만들면서 쭉 올라가는 장세가 나온다고 볼 거고요. 우리가 긍정적인 것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하방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박살이 날 건가 그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QQQ 차트로 옮겨와서 보게 되면 계속 꼬리 달면서 어쨌든 590 후반 그리고 600 여기 옵션에서 살려주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계속 살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여기가 만약에 다 뚫린다, 오늘 빅스 20에서 25 이상 막 쭉 올라가면서 시장 무너진다, 그러면 ABC가 됐든 1, 2, 3, 4, 5가 됐든 아니면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커지든 아래까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575 이런 데까지는 뭐 기본적으로 쏟아지는 거고요. 재수 없으면 560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쏟아지고 쌍바닥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3월 중순에서 말까지 죽는 장세가 나오는 거고 3월 말에나 이렇게 돌파하는 3월 내내 곡소리 나는 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선거래일 굉장히 중요하고요. 매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잠 안 주무실 분들은 종가 600 정도 지켜주는지 보면서 1차 매수 들어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돌파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눌러줄 때 2차 매수 하시면 되겠고, 아 나 손절 싫다 그러면은 여기서 1차 매수 하고 이렇게 쏟아지면 이 바닥에서 2차 매수 받고 넘어갈 때 여기서 3차 매수 받고 이런 식의 전략을 펼쳐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떨어지면 종목들 다 개박살 날 거기 때문에 나는 참전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가만히 계시다가 뚫고 눌러줄 때 사시는 게 옳은 방법이 되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막 빅스 개판 나고 600 이하에서 막 종가 마감한다 그러면 숏포지션으로 해칭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은 됩니다. 빅스는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고, 빅스 만기일 지나가면 또 빅스는 한동안 재미없을 거기 때문에 SQQQ 같은 걸로 찡은 이렇게 쏟아지면 해볼 수는 있겠다. 여기까지 쏟아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봉상에서 봤을 때 2023년도부터 올라오는 게 1, 2, 3, 4, 5잖아요 1파로 보고 있고 관세 비밀 2파로 보고 있고, 이렇게 올라간 게 지금 3회 1파로 보고 있고, 여기 ABC 플랫을 저는 3회 2파로 보고 있고, 여기서 무슨 생쇼를 하든지 간에 결국에 저는 3회 3파로서 큰 상승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유동성은 하반기에 풀릴 거다라고 하는 거 변함은 없습니다. 잘 보면 여기 고점과 여기 지지받았던 라인 그리고 여기 공방전을 벌였던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사실 여기가 1, 2에 3으로 치고 올라가려면 여기서 탄력 죽이지 말고 올라가야 되고요. 주봉이 여기서 샛별형 캔들 만들면서 다음 주 양봉 띄워주면서 반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처럼 이렇게 샛별형 캔들 띄우면서 이렇게 반등을 만들어주는 패턴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됐고, 일단 어제 여기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라인이 될 겁니다. 옵션적으로도 595, 600이 중요하지만 이 추세로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차트가 달려서 올라가려면 여기서 탄력 살려서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에 탄력이 이렇게 죽으면 올라가는 각도가 좀 죽어버리기 때문에 좀 차트가 좀 망가지는 감도 좀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더 내려오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좀 더 시간도 여기서 많이 소요가 되겠죠. 제가 얘기한 대로 상반기를 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생겨버리기 때문에 이번 주 길면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몇 거 레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뚫려버린다라고 한다면 상반기는 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서 잘 봐야 된다, 주봉상으로도 이렇게도 봅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수렴의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힘이 뭐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 지수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겠죠. 여기가 깨지면 그냥 아래서 사야지 하면 되고요. 이거 뚫고 4시간 봉 이상 안착하면 78K 목표로 하면서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됩니다. 다 먹을 자리가 나오는 거고, IBIT로 봤을 때 40불 이상에서 종가 마감 해주고 여기 넘어서 마감 해준다 그러면 그때 뭐 BITX나 BITU 같은 거 따라 들어가서 78K까지 먹고 나오면 된다. 그냥 이 정도로 보면 되겠고, 이 수렴이 누군가의 매집이라면 이렇게 한파동 정도는 올려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는 대응의 영역이지 지금 미리 들어가서 고통받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매하기 굉장히 손익비가 좋은 건 엔비디아겠는데요. 옵션 구성을 보면 183불만 지켜주면 200불까지 언제는 올라갈 수 있는 구성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183불이 무너지면 175불, 170불 이런 데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될 거고요. 실적이 잘 나오면 200불 넘어서 뭐 220불, 30불까지 쭉 올라가겠죠. 지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거고, 다시 대장이 돌아왔다 소리를 들을 겁니다. 실적 전까지는 183불 그냥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면 손익비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190불 쪽에도 콜옵션이 좀 많기 때문에 190불 쪽에서 가두리 양식을 당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실적이 뭐 잘 나와야 이 시장에 환호를 해야 더 잘 올라가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여기서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조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평선 이렇게 다 모아놓고 꼬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방향으로 굉장히 강하게 발산이 나올 건데 그게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구름대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맴돌고 있는데 작년 8월 9월부터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서 박스권을 만들고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비뒀으면 자연적으로 떨어졌다가 찍고 올라왔어야 되는 파동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 그런 파동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가둬놨다
올랐다는 건 물론 옵션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매집을 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이런 차트가 나오긴 좀 어렵거든요. 시장에 관심도 많이 줄어들기도 했고 누군가 여기서 물량을 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할 만한 차트다라고 보고요. 여기서 이렇게 조정이 끝난 거라면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 차트거든요. 분봉으로 봐도 1, 2, 3, 4, 5, 1파 2은 3, 3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3, 3, 5 ABC 1, 2가 상당히 예쁘게 나왔고 오늘부터 1, 2, 3, 4, 5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1, 2, 3, 4, 5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예쁜 차트가 나오긴 합니다. 과정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183불 여기가 타이트한 손절 라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반대로 무너지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170불 가는 거기 때문에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 보면 될 것 같고 또 190불 콜옵션 있는 거 그리고 요 추세에 또 한번 갇히겠죠. 후방 자리긴 하지만 강세론자다 그러면 실적 나오면서 이렇게 뚫으면서 이제 200불에서 230불까지 직행하고 시장 들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83불, 190불 사이에 갇혀 있겠지만 이 정도의 파동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보고요. 반도체 지수는 사실상 하나 둘 셋도 가능한 차트고 5일선 밑으로 내려왔을 뿐이지 11선 21선 아무것도 깬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강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엔비디아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치고 나가면 얘도 치고 나가겠죠. 여기서 하나 둘 셋으로 치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쌍봉 만들고 죽었다가 올라갈 것이냐 뭐 그런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올라가는 게 굉장히 임펄시브하단 말이에요. 하나 둘이 됐고 이 추세 어제 뚫고 끝났고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속스를 트라이는 한번 해볼 수는 있습니다. 손절 라인을 이 정도로 잡아야겠죠. 347에서 한 350포인트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왜냐면 쌍봉 맞고 여기서 4, 5 이후에 ABC, ABC, ABC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 들어가서 이 정도를 노린다거나 이 정도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팔란티어도 들어가 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일봉상 상승 다이버전스가 2번 중첩됐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일봉상 한 번 보는 것도 힘든데 더블로 중첩이 되는 거는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이거는 이 하락 파동이 다 끝났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전이 좀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지수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소외받았던 팔란티어한테도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ABC인지 아니면 WXY인지 그거는 지금 불분명하지만 125불은 절대 깨지면 안 되고요. 여기 손절 라인 잡아야 되는 거고 일단 올라가게 되면 여기 추세 상단까지 150불까지 먹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 이후에 돌파하면 이 추세 다 끝난 거고요. 그냥 여기서부터는 장기적으로 그냥 들고 갈 수 있는 라인이 되는 거고 더 꺾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는 것까지 감안은 해야 된다. 상승 다이버전스가 2번 중첩되는 게 일봉에서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지금 사지 않더라도 이 추세를 넘어가서 사던지 지금 사고 2차로 여기서 사던지 관심은 기울여야 된다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 큰 파동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차피 1, 2에 3, 4, 5로 어차피 이 고점은 넘어가는 파동이 장시간 나올 거기 때문에 잘 주워서 장기 투자한다면 괜찮은 수익이 2, 3년 나올 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애플 쪽도 뭐 3월, 5월 이런데 강세 베팅이 들어왔고요. 애플도 어제 강했죠. 엔비디아랑 애플이 이 시장에서 죽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수가 죽기는 좀 어렵습니다. 쌍두마차가 올라주면서 3월부터 해서 강세를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애플은 이렇게 조정 끝나고 하나 둘 셋으로 올라가는 게 모양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오늘 애플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럼 매매하지 않더라도 지수를 끌어올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265불 위에 안착을 하면 이 매물대 위로 안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올라가면 280불 300불 이 정도 목표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래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은 255불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얘도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 엔비디아처럼 ABC 내려왔죠. 그래서 1, 2, 3으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그 기로에 있고 그게 안 되면 여기가 W X, Y 이런 식으로 또 계속 횡보를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오늘 시작하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265불 위에 안착을 하는지 이 시장을 하드캐리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아까 나스닥에서 설명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패턴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 전에 3에 하나 둘 셋 넷 5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끝나고 1, 2, 3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거고요. 덜 끝났다 그러면 뭐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이 저점 한번 찍고 다이버전스 만들면서 올라가는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요. 테슬라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요 추세 하단 있잖아요. 370, 뭐 380 매수 받겠다 1차로 이 밑으로 깨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걸 노리면서 이 위에서 한 번 더 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달이 400이기 때문에 얘는 또 400을 깨기는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400 안 깨고
요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내비뒀다가 여기 뚫었을 때 430불 이상 요 추세선 하나 그어 놓으시고요. 여기 안착했을 때 사고 450불 이상에서 안착해서 사고 올라온 거에 대한 조정받고 이제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뭐 지수도 중요하지만 개별주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요런 식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아래 찍고 올라갈지 그거 보면서 그냥 분할 매수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에서 넓어지는 패턴을 봤으면 다른 종목에도 적용을 해봐야겠죠. 가장 지금 적용하기 쉬운 게 로켓랩이 되겠습니다. 제가 괜찮아 보이고요. 도전해볼만 하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1, 2, 3, 4, 5 이후에 이런 식으로 플랫을 만든 건지 뭐 1, 2, 3, 4, 5 이후에 이런 식으로 플랫을 만든 건지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상승이 끝났고 하나의 하락이 끝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지금 보면 여기서 3, 3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마지막에 쌍바닥 그리는 바이든 2년차 때 앞도 없이 내려왔던 그 차트를 끝까지 따라 했고, 먼저 얘는 돌파해서 봉 하나를 안착을 시켜놨어요. 4시간 봉을. 여기서 리테스트하고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여기서 오늘 그냥 지수랑 함께 죽어버릴 것인지, 그게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여기 뚫었기 때문에 일단 1차 매수가 들어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여기 언덕 넘을 때마다 사실 사도 상관은 없거든요. 100만원 샀으면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정도 모아서 그냥 장기로 들고 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가 해지월이 70이다. 70 넘어서 종가 마감을 했다. 여기서 1차 사고 2차 산 다음에 손절 라인은 내 매수가에다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캔랩이 괜찮아 보입니다. 손절은 뭐 요만큼 먹으면 이제 이만큼 아니면 그 이상 장기 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로켓랩을 한번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고, 로켓랩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1, 2, 3 여기서 4 그다음에 5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1, 2, 3, 4, 5 만들고 여기서 2파 만들고 1, 2에 3으로 강하게 나갈 수도 있는 애매한 차트기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아야 될 거는 ABC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러닝 플랫으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지수도 조정을 어정쩡하게 끝내고 그냥 날아간다 그러면 얘는 그냥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걸로 쭉 날아갈 거고요. 근데 만약 여기서 A, B에 ABC 이런 식으로 좀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1대1 비율로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0불에서 한 55불까지 한 파동에서 반등 주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안은 해야 한다. 했는데 지수 무너질 때 칼 손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아래서 매수 받을 준비까지도 되어 있어야 된다. 운 좋게 그냥 여기서 이게 러닝 플랫이 아니고 1, 2, 3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좋겠죠. 지수는 할 수 있지만 아래서 한 번 더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손절이 나가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온다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힘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괜찮은 종목인 것 같고 그냥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1, 2, 3, 4, 5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하나 둘의 셋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우상향해야 하는 종목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얘도 똑같습니다. 러닝 플랫이 여기서 어정쩡하게 끝난 거라고 한다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ABC 한 파동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6.5에서 7불까지 한번 덜컥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주봉 20선에 지지를 잘 받았고 예전에도 받았고 아직은 강세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 특별형 캔들 만들면서 올라갈 셋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러닝 플랫 10화 절단된 형태로 주고 이런 흐름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는 주봉상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얘도 이런 식의 조정입니다. 얘는 이게 임펄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A, B, C거든요. 피파가 다 끝났느냐 좀 더 남았느냐 그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얘도 나스닥이랑 뭐 거의 똑같아요. 3, 3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이 약간 절단된 형태로서 이 추세를 뚫어 올렸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언덕 넘을 때마다 그냥 사도 사실 문제는 없는 차트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길게 갈 거니까 하고 보는 거고요. 제가 옵션 올려드리면 해지월이나 푸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9불 정도 될 텐데 이따가 옵션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가 깨지면 내가 손절한다 10% 잡고 손절한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ABC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위험성도 있기는 있다만 지금으로선 뚫었기 때문에 12불에서 13불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라인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뭐 온다스는 뭐 사볼 수 있고 내려오면 여기서 2차 매수 세게 받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추세 뚫어버린다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돌파 매매로 2차 매수 받아볼 수 있는 그 정도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옵션 올려드리면 그걸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거고요. 오늘부터 해서 다음 주 초반까지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오늘 매수를 미리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나는 추세 확인하고 해야겠다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온다스나 로켓랩처럼
미리 이렇게 앞서가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뒤쳐져 있는 종목이 있고 골고루 안내를 드렸으니까 판단해서 옵션표 올려드린 거 보면서 매수 매도하면은 괜찮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멤버십 회원분 중에 엠러빈 요청이 있으셔서 보면서 영상 마칠 건데요. 먼저 연봉부터 보겠습니다. 팔란티어랑 상당히 비슷한 연봉을 가지고 있고 로빈후드랑도 비슷하게 연봉을 가지고 있죠. 연봉 자체가 양봉 3개로 근본 있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1파가 되고 2파 조정을 어떻게 받던지 간에 결국에는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 파동은 나올 것이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니면 여기가 1, 2, 3파가 들어있고 여기서 4파 조정이라면 결국 5파로서 고점은 한번 만들어주고 죽어도 죽을 것이다 라고는 봅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저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연봉이기 때문이죠. 연봉 5선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있다고는 봐야 합니다. 이전 연봉을 다 잡아먹는 지금 운봉이 나왔기 때문에 좋지는 않죠. 월봉으로 봤을 때 저는 여기가 1, 2로 보이고요. 1, 2, 3, 4, 5 3파의 고점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팔란티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월봉 5선이 깨졌기 때문에 20선 지지를 받으러 가는 건데 여기서 월봉 20선 지지가 안 나오면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파 특성상 기간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수렴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수렴 이후에 한파동 뭐 혁신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1, 2, 3, 4, 5를 만들고 죽어도 죽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이번 달 20선을 지킬 수 있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못 지키면 200불 때 뭐 중반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봉은 여기서 안 좋은 봉이 나왔죠. 최고점에서 이전 양봉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꼬리단 봉이 나왔기 때문에 3, 3, 5로 내려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 주봉상 어쨌든 구름대에서 지금 비비고 있잖아요. 이 구름대 하단 깨면 진짜 죽는 겁니다. 60선까지 다 깼기 때문에 이 112주선 여기가 중요할 거고 조금 더 내려온다고 해도 300불 때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를 지킨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좀 그리겠죠. 수렴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거다 라고 보는 거고 200불이 깨지면 250불 이런 데까지 각오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은 같은 경우는 주봉 단위로 좀 기다리시고요. 햇볕형 캔들 나오는 거 보면서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하락이 멈추고 구름대 타고 긁으면서 이렇게 주봉이 하나 두 개라도 좀 올라오면 불을 타보겠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대응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는 게 낫고요. 올라온다면 여기 고점 부근에 왔을 때 털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전체적인 시장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